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에 근로소득 관리의 급여대장, 급여자료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그 사원 등록에 맞게끔 매월에 급여자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급여자료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은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 밑에 급여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을 보시면은 맨 첫 화면에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1월달 급여자료 부분을 예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팅은 기성연도 1월로 하고 지급연도는 1월 25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급여 화면을 보시면은 귀속연과 지급 연월일이 있죠. 예, 그래서 귀속연과 지급 연월일을 체킹을 하셔서 만약에 귀속연도가 1월 달로 돼 있지만 지급 연도가 2월 달이다. 2월 25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지급일 기준이니까 2월 25일 날 지급했으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항목들을 보시면 급여 항목들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기본급으로부터 해서 자가운전보조금, 그리고 공제 항목이라고 해서 각각의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급여자료를 입력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급여를 입력하기 전에 거래처로부터 급여 내역을 전달받아서 수당공제를 통해서 이 급여 항목을 변화시키고 추가시키고 아니면 공제 항목을 변화시키고 추가시키는 작업을 먼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수당공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당 등록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당 등록이라는 곳은 여기서 말하는 급여 항목 부분에 추가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등록이라 하는 곳은 이 공제 항목에 대해서 추가 사항이나 관련 없는 사항들을 삭제하는 이런 항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당 등록은 기본적으로 과세, 비과세로 지칭이 되고 나눠지고 있는데요. 비과세에 해당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을 입력을 하더라도 비과세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송아지 씨의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을 봤었을 때 야간 근로수당, 우리 아까 전에 사원 등록에서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사원 등록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여부를 여러 체크하고 비과세 부분을 여러 체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당 등록에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야간 수당에서 비과세라고 체킹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원 등록에 생산직 근로자의 여에 체크가 하지 않다면은 별도로 비과세 부분이 해당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수당 등록에 비과세로 체킹을 하더라도 최소한 야간 근로 수당과 국외 제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사원 등록에 별도의 여부를 여로 체크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세 항목으로 적용이 되어서 나온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내역을 체킹을 하셔서 그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면 별도의 급여 항목에서 체킹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지금 수당 등록으로 되어 있는 항목들 중에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부로 체킹을 하게 되면 추후 급여 대장에서는 그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를 통해서 반영을 할지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 등록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제한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공제할 부분이 있다면은 입력을 통해서 공제 여부를 체킹해서 공제 항목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표시 여부가 있습니다. 이 표시 여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 위의 비과세 사항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를 급여 대장에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체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과세 항목들은 파란색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항목들을 체킹을 하셔서 여기에서 급여 대장을 작성할 때 파란색으로 체킹된 게 비과세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셨을 때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은 전년도 총급액의 2,500만 원 이하고 월 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장직 사원에게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된다라고 돼 있고, 실비병산적인 수당은 정기적이라도 비과세 한도만큼은 월급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가지시가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근로수당 생산직에서 근로수당에서 체킹을 여러 했지만 별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야간 근로수당이 파란색으로 체크가 돼서 비과세 항목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비과세는 식대인 10만 원만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급여가 210만 원, 우리 실비 변상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210만 원이 돼야지 야간 근로수당이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해당이 300만 원, 최소 3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비과세로 빠져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100만 원으로 하게 된다면은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5만 원과 10만 원인 35만 원이 비과세 항목으로 체킹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도 이제 유념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급여자료 입력은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부분인데, 이 급여자료 입력이 매월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우리가 당연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 다음 또 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징수부, 그리고 연말정산의 기초자료가 이 부분의 급여대장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사원 등록 다음으로 급여대장을 잘 입력을 하셔야 나머지의 신고사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체킹을 하셔갖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세팅에 있어서 귀속 연도와 지급 연도는 체킹을 해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회사 등록에서 우리 환경 설정에서 이제 구분 없이 전체를 다 불러드릴 수 있게 했었기 때문에 4명의 사원이 등록되어서 이제 불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단에 지급 일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급 일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좌측에는 매월 등록되어 있는 지금 급여 대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지금 우측 부분에 있어서는 조회한 그 달에 대한 급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통해서 지급일자를 수정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선택을 통해서 지급일자를 수정을 할 수 있고, 이 1월달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해당 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다중 복사를 통해서 이 급여 대장, 만약에 1월달 급여가 2, 3, 4월에서 5월까지 급여가 동일하고 공제 항목도 동일하다면은 2월부터 5월까지 지급일자를 지정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2월부터 5월까지의 1월과 똑같은 급여 내역서들이 작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 마찬가지로 이 1월달 급여를 몇 월 어디에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복사와 다르겠죠.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 부분을 삭제하려면 삭제 부분을 누르셔갖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중도퇴사를 눌러보면 별도로 클릭을 하더라도 별도의 뭐 뜨는 화면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왜? 중도퇴사자 정산은 중도퇴사가 발생됐었을 시만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삼각형을 보시면 연말정산과 분납 적용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말정산과 분납 적용은 기본적으로 2018년도 같은 경우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급여 대장에 연말정산된 환급금 내지 아니면은
추가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급여 대장에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 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 같은 경우 자, 송아지 씨라는 분이 퇴사를 했죠. 이 퇴사를 하게 되면 중도 퇴사 정산을 누르면 퇴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정산은 대개 2월달 급여 대장에 반영하죠. 2월달 급여 대장에 역삼각형으로의 연말정산이나 분납 조국 부분을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CF6 재계산이라는 것은 개별 사원이든 전체 사원이든 체킹을 해서 소득세 및 급여가 변경이 되거나 했을 때 소득세 및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재계산을 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재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급여 대장이 이 월의 모든 급여 대장이 완료가 되었으면 마감을 통해서 급여 대장을 수정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급여 대장 입력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비과세 부분을 잘 체킹하시고 관련된 근로소득이나 아니면은 공제 항목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 사항도 수당 등록 공제를 통해서 추가를 하셔갖고 급여 대장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근로소득 관리의 급여자료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